전략 삼국지에 관한 39가지 TMI. 만화 삼국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내용을 바탕으로 유비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염원이었던 한실 제형을 쫓는 유비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적벽대전 직후 유비와 제갈량이 대화를 나누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말과 함께 막을 내리는데요. 원작 만화책에서는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촉한의 멸망에서 끝난 것에 비해 애니메이션에서는 적벽대전 이후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결말이라고 하여도 결국 삼국지의 엔딩은 초기 주역들이 모두 퇴장한 뒤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고 통일하는 엔딩이 정해져 있죠. 원작의 제목은 요코야마 미추테루 삼국지로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에서 방영되었으며 국내에서는 KBS ETV를 통해 1993년에 첫 방영, 2년 후인 1995년에 재방송을 해줬고 국내 방영 당시의 제목은 그냥 삼국지였습니다. 국내에서의 반응은 다른 삼국지 애니메이션들과 비슷한 정도로 크게 인기가 있다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오프닝의 가사가 매우 강렬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만화의 내용보다는 오프닝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원작 만화책인 전략 삼국지는 큰 인기를 누렸고요. 지금도 삼국지 입문 만화책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아재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국초딩 시절 당시 어린이 신문의 광고로 친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작품이죠. 원작 만화책인 전략 삼국지의 원제는 그냥 삼국지로 일본에서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연재되었고 무게 발행 부수는 2020년 5월 당시 8천만 부를 돌파, 장장 16년에 걸쳐 총 60건까지 연재된 대작입니다. 관계자와 팬들은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화계의 만리장성이란 별칭을 붙여주었다고 하네요. 또한 작가인 요코야마 미추테루는 1991년에 삼국지를 통해 제20회 일본 만화가 협회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작자 요코야마 미추테루는 삼국지 이전에도 폭넓은 장르에서 활약한 만화가로 철인 28호와 요술공주 셀리를 통해 데이트를 기록한 작가입니다. 그의 히트작인 이 작품들은 각각 거대 로봇물과 마법소녀물의 선구자적인 만화로 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두 장르의 후계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 일본 만화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데즈카 오사무를 만화의 신, 요코야마 미추테루를 만화의 철인이라 칭한다 하고요. 그가 처음 삼국지를 월간지에서 연재했을 당시 32페이지 분량으로 연재를 시작했으나 후일 40페이지, 50페이지로 분량을 늘려나가며 연재했고 나중에는 100페이지로 분량을 더욱 늘려 연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분량이 늘어났음에도 그는 연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휴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당시 그의 편집자는 100페이지를 그리는 것이 힘든데 왜 휴재나 원고의 분량을 감축하지 않는가에 대해 묻자 월간지에서 한 번 휴재하면 독자는 2개월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라고 요코야마는 답했습니다. 그가 역사 만화를 처음 그리게 된 것은 삼국지 연재전인 1967년 중국의 4대 기서 수호지를 바탕으로 한 수호전을 첫 시작으로 삼국지를 그리기 시작한 이래 본격적으로 역사 만화를 그리기 시작. 국내에서도 출간된 항우의 유방이나 몽골의 정복자 징기스칸, 사마천의 사기 외에도 공신연의를 바탕으로 하는 은주전설, 마오쩌둥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정, 전국 사명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은 물론 그 외 다이묘인 다케다 신겐이나 다테마사무네, 신겐의 군사 야마모토 간스케가 주인공인 외눈의 히데요시의 군사 구로다 간베에가 주인공인 교룡 등 수많은 역사 만화를 그려냈죠. 이 중 작가의 마지막 작품은 은주전설로 마지막 편에 실려있는 편집부의 각주에 따르면 미추테루는 은주전설 연재 전 손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료를 충분히 모으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의 오울쟁트가 후보군에 있었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항우와 유방과 비슷하여 신선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은주전설을 연재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2004년 평소 헤비 스모커로 잘 알려진 그는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전신 화상을 입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편집부의 말에 따르면 은주전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태공망에게 3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차기작은 틀림없이 손모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작가의 마지막 작품은 은주전설이 되었고 편집부는 요코야마 미추테루의 사고사를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사후 3년 뒤인 2007년 요코야마의 고향인 효고현 고베시에서는 매년 삼국지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2009년 9월 29일에는 신나가타역 근처의 와카마츠 공원에 실물 크기와 같은 철인 28호의 동상이 완공,
제작비는 1억 3,500만엔으로 고베시의 보조금 외에도 기부와 협찬금 등으로 완성되었다고 하죠. 또한 그는 애니메이션의 일부분이 원작과 다르게 그려지는 부분에 관해서도 원작은 원작,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일 뿐이라고 말하며 애니메이션의 내용 변경에 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인 28호 FX에 관한 코멘트에서 철인의 디자인이나 이야기 모두 알기 쉬운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원작 만화책인 전략삼국지는 앞서 말했듯 16년간 연재되었고 60권으로 완결된 작품으로 황건적의 난에서부터 촉한의 멸망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요코야마 미츠테루는 처음 연재할 당시에 등장인물의 대사나 표현 등을 어린 독자들도 알기 쉽게 그렸다고 하나 훗날 독자층의 비중이 성인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성인 독자에 맞춰 대사와 표현을 바꿨다고 하네요.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은 후한 말이지만 등장인물의 복장이 당나라나 송나라, 명나라 시대의 복장으로 그려져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코야마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후한 말의 풍속이 기록된 자료들을 손에 넣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작중 등장하는 인물들의 디자인은 기존에 알려진 삼국지 연의에 근거한 모습과는 다르게 작가 본인이 구성해낸 파격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구화를 착용한 장비, 황갈인데 수염을 기른 십상시, 뚱뚱하지 않고 마른 체형의 동타, 거구가 아닌 허저, 다른 매체에서는 수염이 없으나 여기서만큼은 덥수룩한 수염을 달고 나오는 여포 등 정형화되어 있는 삼국지 인물들의 모습이 아닌 기존과는 다른 파격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죠. 오늘날에는 미남으로 정형화된 조우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두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작에서는 실론캐로 조운 역시 기존에 정립된 이미지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실론캐는 조운뿐만 아니라 위나라에는 허저, 오나라에는 감령 등 위초고 삼국에서 무력으로 이름 높은 장수들이 실론이란 것도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역시 실론캐는 강하다라는 법칙은 이때도 존재했네요. 조조군에는 순욱, 순유, 정욱, 곽가 등 많은 참모진이 있으나 요코야마는 조조의 참모진들을 다수 등장하게 만들면 번거롭다는 이유로 확실히 나눠 그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나라의 책사 중 제대로 개성을 가지고 그려진 인물은 가우와 사마이 정도밖에 없었죠. 삼국지 전반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원소와 조조의 관도대전은 단몇 페이지로 생략되었는데 이는 연재체로 옮기게 되면서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요코야마가 밝힌 바에 따르면 관도대전에서 유비 삼형제가 등장한 일도 없거니와 옮긴 연재지에 신규 독자가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관도대전을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였다고 하네요. 또한 작중 나오는 대사들은 인터넷에서 밈으로 사용되거나 짤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마이의 명대사 공명의 함정이라던가 관우가 오간을 돌파하는 장면을 합성한 쿨가이 간우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화의 첫 시작은 유비가 차를 구해오면서 시작되며 이는 삼국지 연의와 확실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화가 삼국지 연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를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는 1900년대 중반 일본에서 크게 히트를 친 소설이며 일본과 한국의 삼국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죠. 특히 제갈량 사후의 이야기를 대부분 삼국지 서적에서 짧게 추격하는 이유가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에서 제갈량 사후를 간략하게 다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만화에서도 59권에서 제갈량이 사망하고 촉한의 멸망을 다룬 부분은 60권 단 한 권으로 짧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 중 인기가 많은 삼국지와 미야모토 무사시는 후대의 만화로도 그려졌는데 삼국지는 요코야마 미츠테루가, 미야모토 무사시는 슬램덩크의 작가로 유명한 이노우에 타케이코가 베가본드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원작 만화책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데요. 먼저 손책의 경우 원작에서는 강동평정과 우길에 의한 죽음 등을 상세하게 다뤄졌으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비중이 급감, 손책의 강동평정 에피소드는 물론 그의 죽음에 관해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손책의 첫 등장이 반동탕 연합군 당시 부친인 송경과 함께 연합군에 참가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여기서 유비 일행과도 만남을 가지는 내용이 추가되어 관우와 대련을 통해 우애를 정진하는 장면 등이 추가되었죠. 애니 초반부에 나오는 꼬마 향란은 훗날 성장한 모습으로 재등장하여 유비와 혼례를 올리고 그의 부인이 됩니다. 애니에서는 미부인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향란이 미부인의 역할을 대신해서 장판파에서 유선을 조은에게 맡기고 자게라는 미부인의 역할을 그대로 계승했죠. 여포의 죽음 또한 원작과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원래라면 부하들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잡혀서 조조에게 목숨을 구걸하다 비참하게 죽지만 애니에서는 포승줄을 힘으로 풀고 단신으로 저항하는데요.
최후에는 온몸에 하살을 맞아 원작에 찌질했던 최후와는 다른 비장함을 보여줍니다. 하북으로 단기 돌파를 행한 관우의 천리행은 애니에서 낙양간에 맹탄이 빠지면서 5관을 돌파한 것은 맞지만 5명만 배웠기 때문에 5관 참6장이 아닌 5관 참5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생략하였던 관도 전투도 애니메이션에서는 하나 분량으로 다뤄졌고요. 마지막으로 제갈량의 등장도 원작보다 훨씬 빨라졌고 제갈량이 어린 시절과 유비를 만나기 전 다수의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죠. 한편 이 애니메이션보다 먼저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생김새나 내용을 보면 도저히 전략삼국지가 원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으나 스탭롤에서 원작이 전략삼국지로 크레딧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삼국지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 맞습니다. 자, 전략삼국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